부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혈관절을 진료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플레이틀릿은 이제 뭐 운드라든지 이제 피가 나는 곳에 뭉집이 돼서 거기서 이제 알파 그래뉼에서 이제 사이토카인들이 분비되면서 힐링을 촉진합니다. 이 OA에서도 OA 자체가 어쨌든 디스트럭티브하게 변하는 인플라메이션이 동반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틀릿을 농축해서 놓으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4년 작년에 12월 달에 신의료 기술에 고시가 되어서 이제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것은 단독 주사를 투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약물과 또는 그다음에 약물과 이제 주사 치료를 했을 때 반응하지 않는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차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K그레이드 2, 3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지금 비급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A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비율의 20% 이상이 해당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OA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OA는 과거에는 그냥 이제 닳고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환경 자체, 무릎 안에 몰레큘러 단위부터 환경이 변해서 이로 인해서 아나토믹하고 피지올로직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무릎 관절 안에 어떤 걸 이제 수복하기보다는 환경을 개선시키는 거에 치료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OA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증상을 일으키고 일상생활 제한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이 병원에 빨리 오기 시작합니다. OA 치료는 다음과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수술 전에 이런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들입니다. 수술은 하기 싫고 주사는 치료가 없는 환자들, 효과가 없다는 환자들에게 뭔가 다른 치료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나온 치료들이 also biologic이라고 하는 비맥, SBF, PRP, 더 나아가는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는 MSC 치료들입니다. PRP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틀릿은 이렇게 헤모스타시스나 운드힐링을 촉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포고요. 이것을 농축시켜서 우리 혈관에 있는 플레이틀릿 농도보다 더 높게 농축시키는 것을 플레이틀리치 플라즈마. 그 이유는 이렇게 덴시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원심분리기로 돌려서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모드 오브 액션은 PRP 안에 알파 그래뉼에서 다양한 크로스 팩터들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힐링을 촉진시키고 안티인플라메이터리, 안알제릭 이펙트를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퍼레이션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여기 OA에서 PRP 치료의 이제 클리니컬 에비던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사실 이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가 된 건데 PRP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한 10년 전에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때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많습니다. 뭔가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2024년에 이제 AOS에서 발표한 이제 문헌에 따르면은 PRP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치료다. 하지만 이런저런 리미테이션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조금 온도 차이가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에스카라는 유럽에 있는 이제 학회에서도 컨센서스 발표를 통해서 PRP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퍼스트 라인 인젝터블 트리트먼트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K그레이드 1, 2, 3 환자에 대해서라고 발표도 하였습니다. 최근 나온 문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놓는 HA 주사제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통증, 감소, 증상 완화, 그다음에 추가적인 시술을 하는 거에 측면에 봤을 때도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는 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유일한 RCT고 제가 이제 공동 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었습니다. 이제 PRP와 이제 HA군 두 군을 나눠서 시행한 연구였고 PRP가 HA에 비해서 유의하게 우월하게 기능뿐만이 아니라 통증에서도 우월했고 더 우월한 환자들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니 플레이틀릿에서 나온 그로스 팩터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치료들과 다 합쳐서 비교하면 PRP는 몇 등 정도 될까? PRP, 비맥, HO, 스테로이드를 비교해서 네트워크 메타아나시스를 RCT만 대상으로 시행해 보았습니다. 순위를 보면 PRP가 1등이었고 비맥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들을 봐도 2021년에 나온 연구도 네트워크 메타아나리시스였고 PRP, 본메로우, 아디포스 티슈, 플라스버를 보았을 때
PRP랑 라디포스 티슈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 HA가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낮았다라고 보고가 되었고,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아스트로스코피 에디터가 커멘터리를 냈는데, PRP가 다른 것들보다 가장 수페리어한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연구에 헤트로지니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PRP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는 PRP의 아주 팬이다라고 보고할 정도로 유명 학회에 있는 학회지의 에디터리도 다음과 같이 코멘터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온 연구들이 이런저런 메소로직한 그런 헤트로지니티가 있기 때문에 PRP가 효과적인 건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에비던스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PRP를 사용할 때 어떤 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P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한테 뽑은 PRP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추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키트가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각 PRP를 뽑을 때 나이에 따라서 또 뽑는 횟수에 따라서도 플레이틀릿 농도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사이토카인 양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학회나 이제 연구진들의 스탠다이제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프리페이션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스탠다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2017년 이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PRP 클래시피케이션이 다음과 같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변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PRP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8가지 요소를 보고 있었고, 그 중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플레이틀릿 농도와 루코사이트 농도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액티베이션을 할지 말지, 스핀을 원스핀 돌릴지 투스핀 돌릴지 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각 학회에서는 이런 미보 인포메이션, 미보 크라이테리어, 총 23개의 아이템을 어떤 연구를 할 때나 아니면 논문을 쓸 때 꼭 다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할 것을 요청을 하였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25년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은 50% 정도만 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할 정도로 아직까지 스탠다이제이션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PRP 키트를 고르고 치료를 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지 이제 제가 연구에서 문헌 분석을 했을 때는 플레이틀의 농도가 중요하고요. 루코사이트 농도가 어떤 걸 선택할지 중요하고, 또 인젝션을 얼마나 자주 놔야 될지, 추가적으로 스핀,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여부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어느 정도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틀릿 농도는 당연하게 하이 플레이틀릿 PRP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미 이거는 계속 에비던스가 쌓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 플레이틀릿 PRP가 로우 플레이틀릿 PRP에 비해서 워맥이라든지 페인 측면에서 더 오래 지속이 되고 효과가 좋다라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 플레이틀릿 PRP는 어느 정도가 하이 플레이틀릿 PRP냐? 1밀리언 정도의 농도고, 이거는 우리 체혈했을 때 농도의 한 4배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개수고, 도수는 10 빌리언 정도가 효과가 좋다, 굿 리절트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은 이제 5 빌리언 정도의 이건 농도가 아니라 이제 도수입니다. 개수가 포지티브 아웃컴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하이 플레이트 PRP가 효과가 좋은 것은 분명하고, 이게 어느 정도냐? 1밀리언 정도의 농도, 4배 정도의 혈청에 비한 4배 정도의 증가, 도수로 따지면 5 to 10 빌리언 플레이트릿입니다. 그럼 이렇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를 수율에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최소 50 정도는 뽑아야 된다. 스핀은 더블 스핀 하는 게 아무래도 농축시키기가 좋다. 그리고 프로덕트마다 이제 제시하는 자기들만의 플레이트릿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를 보고 효율이 좋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자주 놔야 될까? 이제 제가 메타아날리시스를 시행한 거였는데 멀티플 인젝션이 효과가 좋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개수들을 쭉 보니까 한 번부터 5번까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최근 나온 연구들에 따르면은 3번 놓는 게 한 번보다 확실히 우월하다. 근데 한 번 놓는 거랑 2번 놓는 거랑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를 하였고요. 또 다른 연구에 따라서도 한 번과 2번은 큰 차이 없다. 2번 놓을 바에는 3번 놓자. 라는 이런 메타 분석들이 계속 나와서 3번 놓는 게 제일 적절해 보인다고 현재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루코사이트의 농도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PRP에서 루코사이트의 농도는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로버셜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라메이션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또 혹은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마커들을 많이 분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디노패스에서는 사실 루코사이트가 많은 PRP를 놓고 있는데 OA에서는 인트라아티큘라에서는 PRP를 어떤 걸 놓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는 랩 데이터인데 랩 데이터에서는 루코사이트 리치를 PRP가 프로인플라메터리 마커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안티인플라메터리 마커에서는 조금 더 우월하게 높은 농도를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크로닉 로그레드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DOA에서 롱텀 리절트를 갖기 위해서는 루코사이트 리치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거 랩 데이터고 클리니컬 데이터를 봤을 때는 JBJS에서 루코사이트 농도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 하지만 굳이 고르자면 루코사이트 푸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저희가 또 메타 분석을 두 개를 돌려봤을 때는 클리니컬 에피커시 큰 차이는 없어 보였습니다. 루코사이트 리치나 푸어나. 하지만 주사를 놓고 나서 발생하는 어드버스 이벤트, 니페인이나 스웰링은 루코사이트 리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퓨전이 좀 있는 환자들거나 아니면 본메로 리전이 MRI에서 있는 경우에서는 루코사이트 풀 인젝션을 놓았을 때 이제 6개월까지 봤을 때 효과가 있었더라라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환자에서는 루코사이트 리치를 놓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됐고, 푸어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스포츠 메디슨을 하는 이런 의사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두 개의 루코사이트 리치 푸어 사용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은 루코사이트 리치나 푸어 둘 다 효과는 비슷합니다. 따라서 크로닉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있을 때는 루코사이트 리치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어드버스 이벤트, 주사 놓고 아파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서 거고, 따라서 어느 정도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조인트 이퓨전이 있거나 본메로 리전이 있는 경우에는 루코사이트 푸어 PRP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커머셜한 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개는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잘 생각했을 때는 PRP가 어떤 수율로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플레이틀릿 농도가 어떤지, 루코사이트 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지, 루코사이트 농도는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액티베이션을 미리 하고 들어가서 하는지, 또 스핀 양을 한 번 돌리는지 두 번 돌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를 갖고 고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뽑을 때, 추출할 때 그냥 뽑으면은 무조건 계속 균일하게 나오는 키트가 있는 반면, 이런 키트 같은 경우에 넣어서 우리가 이게 침이 어디 위치냐에 따라서 뽑히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리플리케이션이 미니멀 이펙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손을 안 타야 됩니다. 가격을 잘 생각해야 되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가로 지금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외래에서 시행되어야 되고 또 보험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키트를 이제 고르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 팩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온 이제 컨센서스 리터러처를 보면은 결국은 퍼스트 트리트먼트는 좀 부정적이고, 뭔가 컨저브나 인젝션이 페일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해보는 것을 강하게 레코멘드 했고, 티비오 피모랄 아스라이티스에는 효과적이고, 파텔라 페모랄은 아직까지는 좀 에비던스가 부족한 것 같고, 케어그레이드 4는 부정적이고, 0부터 3까지는 긍정적이고, 이퓨전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 정도는 괜찮지만 메이저하게 있는 경우는 부정적이고, 나이는 80세 이하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환자 팩터를 보면은 OA 플레어링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하였고, 어느 정도 이퓨전이 있을 때는 좀 뽑아내고 치료하는 걸 권하였습니다. 다른 마취제라든지 스테로이드를 섞는 것은 권하지 않고, 안티인플라메토리,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나 NSAID 약은 좀 중지를 하는 걸 권하였고, 안티플레이틀릿, 아스피린 같은 거 먹는 경우 컨트라인디케이션 아니지만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사 전후의 매니지는 다른 주사 치료와 비슷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면고사 삼아야 될 게 라테랄 에피콘달라이티스입니다. 이게 한 5년, 6년 전쯤에 비급여로 신의료기술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4년 뒤에 건강보험급여로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쳐졌고, 재료비도 이제 산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지금 무릎 OA에서도 이제 작년에 허가가 돼서 이제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의료 급여로 또 적용되는 부분에서 학회 측에서 또 저희 연구자들이 많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맥에서 많이 이제 나온 이슈인데, 아스로스코프하고 PRP 인젝션, 비맥 인젝션이 효과가 있느냐? 아직은 뭐 거기에 단독 사용이라고만 써져 있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나온 연구를 따르면은 이런 아스로스코피 파셜 메이섹토미 하고 나서 PRP 인젝션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들은 단독 주사 투여를 해야 되고 다른 주사와 동시 투여는 하면 안 되고 관절경 수술하고 투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가 봤을 때 근거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주사 횟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또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다회가 3회 정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보존적 치료, 어느 정도 소견서라든지 차트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가 지금 한 2달 정도 동안 15, 많이는 안 하지만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우리나라 R사의 T 제품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블 스핀을 돌리고 있고, 액티베이터는 들어가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타입이고, 플레이틀릿에서는 1밀리언 농도가 높고 6.8배 정도의 세럼에 비해서 높은 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루코사이트 리치랑 푸어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올리느냐에 따라 루코사이트 푸어와 리치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장면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주사 놓는 것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15명을 봤을 때 아직까지 1달, 2달 정도밖에 팔로우업이 안 되고 있지만 효과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고, 2명 정도가 주사 놓고 굉장히 아파했고 1명이 이제 중도 포기를 하였는데, 이때까지 제가 초반에 루코사이트 리치를 썼거든요. 리치를 쓰고 나서 이퓨전이 좀 있는 경우에 썼더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조금 이퓨전이 있으면 다 루코사이트 푸어 PRP를 놓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인데 7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SIFK, 그러니까 이제 송크 리전도 있었고 딴 데서 이제 토탈리를 권했었는데 환자 원치 않아서 이제 인젝션도 여러 번 맞았어서 PRP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놨었고 바스는 80에서 20까지, 워맥은 48에서 12까지 줄어들었고 현재 지금 수술 안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RP는 D5에서 효과적이고 세이프한 치료고 클리니컬 에비던스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PRP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PRP 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할 때는 하이 플레이틀릿 PRP, 뭐냐? 농도가 1밀리언, 그 다음에 도즈는 5 to 10 빌리언이 돼야 되고, 우리 몸의 세럼에 비해서 4배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젝션 프리퀀스는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전 시행하고 있고, 루코사이트 리치 풀 PRP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갖고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의료 기술 적응증은 K그레이드 2, 3, 5A이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되고 1년 이상 보존적 치료했다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광고를 할 때 굉장히 다 맛있어 보이는 햄버거지만 실제로 이런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비던스는 계속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